이번 지방선거에서 양천구 의원 선거는 선거구 8곳 중 한 곳에서만 실시됩니다. 선거구 의원 정수와 후보자 수가 같아 바로 당선이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4년 동안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양천구 의회가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봤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주말 은평구 전통시장을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지역 교통 현안 해결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누가 되는지 또 지방의회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4년 동안의 양천구 구정 운영도 달라질 텐데요. 네, 4년 동안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양천구 의회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야 동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양천구 의회. 무투표 당선 제도를 통해 이미 당선이 확정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7명씩 모두 14명입니다.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한 정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양당이 한 석씩 차지하게 됩니다. 남은 건 양천구 가선거구 의석 2자리. 양천구 가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과 국민의힘 후보 1명이 출마했습니다. 만약 가선거구에서 양당 후보자가 1명씩 당선된다면 양천구에는 여야 의원 수가 동수를 이루게 됩니다. 양천구에는 선거구별 의원 정수가 2명이다 보니 과거부터 거대 양당이 의석을 절반씩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대 양천구에는 당시 한나라당이 12석을 차지했지만 이후 6대와 7대에서는 민주당계와 국민의힘계 정당의 의석수가 같았습니다. 8대는 의석수가 10대 8로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사실상 8개 선거구 중 한 곳에서라도 승리하면 차기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양천구 가선거구 의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오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했던 4년 전 지방선거에서조차 한 선거구에서 가나번 후보가 모두 당선된 건 단 한 곳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 가선거구에서 양당의 득표율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가선거구 의석을 모두 가져오지 못한다면 새로 출범할 양천구에는 4년 만에 다시 여야 의석수가 같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주말 은평을 찾아 유세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22일 은평 대림시장과 대조시장에서 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날 유세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와 박주민 국회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후보는 신분 당선 서북부 연장선 신속 추진 등 지역 교통 현안을 우선 해결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분 당선 서북 연장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서부 경전철 조기 착공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북이 촘촘한 역세권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사랑 상품권 1조 원을 2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량 유세를 마친 송 후보는 응암동 감잣국 거리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남은 날짜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지역을 위해 4년간 일할 사람으로 누가 적합할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비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따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 사진도 기본인데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증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그리고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됐는데 캡처 사진이 아닌 실제 앱 실행 과정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들, 지방의회들까지 이겨야 이게 완벽한 정권교체,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출발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저는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19대 길정호 의원 보좌관을 지내면서 생활했던 이런 불편함들, 그다음에 김정구청장이 지난 8년 동안 했던 부정들에 대한 이런 더딘 발전을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을 선택해 주시고 저 허운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양천구가 그다음에 서울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국토부와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원팀, 이번엔 저희 국민의힘이 할 차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질질 끌었던 그런 주택 안전 규제 관련한 완화들, 그다음에 주거 밀집 지역,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 과밀학급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 모두 다 국토부, 서울시청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당인 저 허운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회에서 일했던 경험들, 민간기업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양천구에서 생각하는 주민들께서 가장 바라는 부분들이 아마 재건축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재건축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주거 환경 개선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밀학급 문제, 신정 차량기지 이전 문제, 유수지 활용 문제, 홈플러스 이전 활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과 국토부와 관련 부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테니스장 부지도 좀 더 시설이 현대화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년간 격천동 신사일동뿐만 아니라 은평 구민의 많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구의원의 책무는 바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집행부의 감시 감독을 하여 구민의 혈세가 함부로 낭비되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에게 재선의 기회를 주십시오. 역천동 신사일동의 발전과 은평구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현장 밀착하게 일머리를 아는 구의원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항상 모든 해결책을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해결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돕고는 가는데 갔다부터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부를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천동 주민센터를 복합 예술문화센터로 반드시 정축하겠습니다. 역천동의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꼭 하겠습니다. 신사일동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 연평구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준비된 구의원 후보 황재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가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은 신규 수급자들 가운데 서울에 주소지를 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는 수급자 중 아직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긴급 생계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추가 긴급 생계비 신청 접수는 다음 달 12일까지 서울시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치구 현장 접수처는 25일부터 이틀간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저축 만기 시에 2배로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서류 심사와 소득 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선정하며 오는 10월 14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덥다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지나고 기온도 쑥 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구 팔공산, 울산 문수산 등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에는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이 몰렸습니다. 또 멸치축제가 열린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도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싱싱한 멸치를 맛보고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때이른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도 식혔습니다. 강원 강릉과 속초 양양 해변에서는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거나 또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요, 모래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무려 30도 이상으로 오르다가 목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사행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투표 동료부터 또 후보자에 대한 일침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행시로 말하는 지방선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방에 있지 말고 선거하러 나오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방방곡곡 포스터 붙고 여러 공약들도 말하는데 선거 끝나고 보면 항상 거기서 거기더라.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선택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지금 방방곡곡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거침없는 투표 행사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방송을 통해 느껴보자. 선거를 통한 집안 일꾼 뽑기. 거침없이 뽑아보자. 지역 청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방 뛰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선거에도 불참하고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게요. 거리마다 청년들이 넘쳐나는 경주시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방곡곡 힘이 안 든 곳이 없습니다. 선물과 같은 희망을 안겨줄 분들을 거짓말하지 않는 깨끗한 분들로 뽑읍시다.